위에 있던 자유한국당 추천 의원이 특조위원도 성원이 되고 3분의 2가 되고 해야만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월호도 그렇고 5.18도 그랬단 네.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총선 나가려고 특조위를 스톱시켜버리고 나갔다가 그렇지. 경선에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음.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는 방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한 명 있는데 이자가 전광삼이라는 놈이에요. 전광삼. 근데 자유한국당에 지금 경선에 나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방심위원을 사퇴도 안 하고 나가.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좀 더 정확히 좀 약간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최민희 의원이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원장 1순위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방통위원장을 왜 못했냐면은 나중에 민주당 등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요. 이 전직 그러니까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이 3년인가를 지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심이랄까 이 균형감이랄까 형평성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방심위원이 자기네 자유한국당에 선거 나가려고 나가면서 사퇴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전광삼 씨 이래도 돼?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되는 게 이게 그 당의 저기 지역구 후보 신청하려면 그 전에 당비를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처럼 당비를 뭐 몇 년 정도 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럼 이미 당원 자격증을 가지고 방통위 상임위원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적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면 정당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 방통위 상임위원이면 공무원 신분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숨기고서 공천심사 서류까지 제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떨어지면 나는 다시 방통위원 하면 돼. 꼭 먹고 알 먹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허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프레임엔 정확히 나가야 돼요. 공무원도 잠깐 휴직했다가 나가서 떨어지면 되돌아올 수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군사 독재 시절에 정치적 중립을 거세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등등이 사실은 600에서 700만 정도가 정치적 자유가 없는 집단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공적인 공사나 공적인 영역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고 이하 법률법을 적용해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 상식이 먼저잖아요. 법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공무원이나 각종 다른 위원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그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위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엄중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도기적 단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 판례도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아까 황 작가가 얘기한 대로 계속 지금 당비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6개월 이상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엄중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수호해야 될 방통위원이 자기 당리당략에 악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위를. 그럼 이 지위까지도 지금 박탈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 난 진상조사도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당의 청탁을 받아서 방심위원회 자기들이 유리하게 끌고 갔는지에 대한 이거 진상조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보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원내각제에서는 공직을 가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제 중심화에서 그 공무원 직위를 법률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은 잠시 휴직하고 나갔다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의원내각제 가는 게 돼요. 왜냐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참여는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뭐 정교주장처럼. 하지만 그 아니, 사람 민노총은 지금 정치 활동이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만 안 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도 정치적 지지 의사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공직을 가진 채로 공직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중 그러니까 겸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쉬운 얘기로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편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자, 어쨌건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저 세력이 좀 약간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에 세월호 특조위 때 보면은 그런 놈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특조위는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마비시켜놓고 지들 선거에 나가서 사퇴시키면 그거 추천위원 다시 들어오는데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나중에 지가 사퇴해놓고 선거 나갔다가 경선 떨어지니까 다시 들어와. 이런 놈들이 지금 세월호도 그렇고 5.18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5.18 특조위도 지금 그래서 안 굴러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인간도 좀 너무한다. 요것은 나는 이슈가 돼서 이 비양심적인 놈들은 이게 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게 지금 청산에도 적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적폐죠. 적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론이 이렇게 기레기가 돼버리는 원인이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 있게 어떤 정파가 선거에 이기느냐가 아니고요. 그런 적폐들을 이제 이 주류 세력으로부터 밀어내는 그런 게 지금 4.15 총선인데 마치 이게 언론이라는 게 정말 쓰레기 같아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쪽에 더 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경마식 보도하잖아요. 이 당은 뭐 몇 명을 쳐내고 이 당은 몇 명을 쳐내고 하는데 사실 반대로 말하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이 국회에서 몰아내는 게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한쪽도 사람이고 한쪽도 사람인데 이쪽 색깔이 파란색이고 이쪽 색깔이 뭐 또 빨간색이고 이렇다면 모를까?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짐승이란 말이야. 이게 짐승이 할 짓이 이게 짐승이 사람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려의 말씀 한마디 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새로운 그 이제 4.15 총선 후에 입법부가 구성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거든요. 그럼 거기에 과연 어떤 정당이,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 중에 어떤 정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건지, 이게 만약 자유한국당이나 그 미래한국당 세력이 커지면 둘 다 원내교섭단체가 되면은 정말 엿됩니다. 네. 공수처장은 그 후보 추천하는데 뭐 6개월, 1년 걸릴 수 있어요. 만약 그러니까. 그쪽 당이 그 본인의 해야 될 추천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질질 끈다면.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광삼 씨 당장 사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